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코너죠.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화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PB입니다. 미국 시장이 좀 밀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만에 약세를 보인 증시였죠. S&P 500이 1.12%, 나스닥 1.26%, 다우지수 0.69%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요 며칠 동안 심리가 조금 과열된 부분이 있어서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1.5%, 마이크로소프트 1.8%, 구글 1.9%, 테슬라 1.6%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대형 기술주들 쪽에서 좀 이제 하락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도 계속 오름세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로화가 꺾이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화 쪽에 들어가 있었던 투기 자금들이 이제는 일본 주식 쪽으로 가면서 일본 주가 지수가 크게 뛰고 있는데, 엔화는 그에 반해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일본 주식을 쫓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큰 수익을 못 봤을 거고, 계속 투기 자금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이렇게 외환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만들어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달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 좀 달러에 대한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애플 1.5% 빠졌다고 했는데 브로더닷컴하고 반도체 생산 딜 관련 이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렸습니다. 네, 반도체 회사인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기업들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채 한도 문제가 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점점 엑스데이트가 다가오면서 압박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그것 때문에 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애플이 보도자료 제목에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위해라는 문구를 넣는 등 이번 합의가 미국산의 무선통신 부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의식하고 겨냥한 행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브로드컴의 매출 20%가 매출로 인해서 애플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에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브로드컴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크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중 갈등 선상에서 좀 이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와서 어제 파이저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모더나가 좀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화이자가 이제 당뇨 치료제, 이제 다이어트 치료,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을 출시하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2%대 정도 상승을 했는데, 모더나가 8.6%, 바이오엔텍이 8.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관점에서는 그간 이제 백신 관련주들의 시세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또 너무 약세였던 점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 우리나라한테도 좀 영향을 줄 텐데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요. 지난번에 홈디포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금 좀 안 좋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로우 이쪽도 연간 포캐스트 좀 커트를 했네요. 네, 분간 실적 기준으로는 사실은 이제 로우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계속 약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주택 시공, 유지보수, 수리, 리모델링 이런 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로우스의 실적도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을 찍고 꺾여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인해서 주택 개량에 대한 이런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낮아질 거다. 이렇게 월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로우스 회사 자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홈디포나 로우선 이쪽이 전체적으로 선행 지표를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넷플릭스 패스워드를 가족 간에 이렇게 쓰는 걸 많이 이제 허용을 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달마다 우리나라 돈을 10,000원 정도 더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넷플릭스를 공유해서 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여러 명이서 요금을 나눠 쓰는 거죠. 한 계정을 갖고서 뭐 철수, 영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명이 돌려 쓰고 친구끼리 나눠 쓰고 이렇게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추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계정을 동시에 쓰려고 하더라도 10,000원 이상의 어떤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넷플릭스에 과연 좋을까? 주가나 내지는 이 실적이 좋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스페인에서 비밀 공유 금지를 이제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감소를 했고 해지자가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자체적인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한 국가별로 다 테스트를 해본 뒤에 요거를 시행하는 거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추적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전 세계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넷플릭스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자네 옐렌이 아무래도 아쉬운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6월 초까지 채무 불이행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월 1일에서 6월 초 안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못하면 미국 정부가 마비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기간이 1, 2주밖에 없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저희가 이제 궁금한 사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워싱턴 대학교 부교수인 코너 클라크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전문가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위험할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앨런이 하는 말이 지금 너무 과장된 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새롭게 또 새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미국 정부는 롤 오버가 가능하다. 즉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서 기존 부채를 상환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빚으로 빚을 막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원하는 순서대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셧다운해서 뭐 이제 뭔가 문제가 약간은 발생하더라도 뭔가 미국 자체가 흔들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5월 초에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주가가 고점 대비 45% 폭락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역산을 해봤을 때 225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폴트를 정의하는 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꽉 차는데 그 전에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갑자기 부채 한도 시기까지 다가와서 아무것도 못했을 때 이런 상황을 가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고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대규모 침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 한도 합의가 빠르게 종결되게 되면 이런 우려감이 전혀 없을 텐데 자꾸만 불필요하게 뭔가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탈이 없으면 부채 한도가 막판에 잘 연장이 될 건데 또 그리고 늘 그래 왔거든요. 근데 연장이 된다면 안도 랠리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일에 하나로 정말 부채 한도 연장이 6월 초까지도 밀리고 이렇게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 오게 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 심리가 커지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이제 시장 하락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세 조정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깔고서 먼저 달렸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 그걸 빌미로 해가 조정을 좀 삼는 건데 우리가 이 부채 한도 협상에서 지금 꼭 봐야 될 게 우리나라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좀 깎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부채 한도 협의되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한국 관련 주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또 포함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잘 달리고 있는 말씀해 주신 섹터가 잘 달리고 있는 섹터인데 이게 사실 투자는 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뭔가 그런 악재가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은 뭔가 주춤에 그러니까 이제 잘 상승하던 종목들이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 어떤 트리거가 돼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이 잘 좀 이루어지고 정책상에 큰 변화가 없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모든 그 회사들의 주가가 이미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주가를 반영해 왔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삐끗하면은 우리나라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제 보니까 비트코인이 나스닥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그동안 좀 괴리가 있었잖아요. 어제는 반등을 좀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원래는 나스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가는데 최근에 거의 이제 뭐 반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좀 대체적으로 강보합세로 마감한 상황인데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1.14%, 이더리움이 1.57%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BNB가 1.1%, 리플 0.6%, 에이다 0.4% 상승했습니다. 도지코인만 0.4%로 약간 떨어져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페페코인이 시세가 또 지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아직도 어느 정도는 살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밈코인이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투심이 살아나게 되면 한 번 더 페페코인도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대신에 자산 시장의 지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이게 되면 페페코인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밈코인의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1기가 도지코인이고 2기가 시바이누고 3기가 페페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투자 심리가 확 몰아칠 때 도지코인이 그때 올랐다가 또다시 이제 도지코인 못 오를 때 시바이누 오르고 시바이누가 오르지 못할 때 페페코인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해서 돌고 있는데 이제는 무슨 뭐 상하이 이노라는 코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별의별 이 유행을 타면서 별의별 코인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이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하루 만에 2배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못 들어본 이상한 밈코인들이 핫하다는 건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의 투기 심리가 너무 과열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좀 리스크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가장 중심에 있는 암호화폐 금융 그룹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대형 거래소인 제미니의 돈을 못 갚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코인데스크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이 세 가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거의 뭐 금융시장으로 치면 블랙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암호화폐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1월 이후로 계속해서 채무를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빌린 거 못 갚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현금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못 갚는 거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파산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또 재미있는 대형 거래소고 이 둘 간의 되게 거래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여기 돈을 못 갚아주고 있다는 거는 사실 지금 뭐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파산 상태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만약에 뭔가 부도가 나게 되거나 파산하게 되거나 비슷한 위험에 빠지게 되면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루나 사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루나 사태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어떤 동향도 당분간 계속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드렸던 질문인데, 자, 채무 협상이,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잘 안 됐다 했을 때 암호화폐 위험 자산일까요? 안전 자산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 둘 다 동시에 움직입니다.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차트 열어놓고 이렇게 두 개 겹쳐보면은 둘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자산 시장이 하락한다는 거는 뭐 개인이나 전문가나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하루 단위로는 계속해서 반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여전히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으로는 단기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미국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거나 달러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면 암호화폐 대체제로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결국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다. 근데 단기적으로 가격에는 악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